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의 주요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세부 조직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장동 특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인수위 주요 인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엔 선거 막판 단일화를 이뤄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는 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끌어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인수위와 별도로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위원장 자리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인수위 조직 구성도 설명했는데요.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와 과학기술, 사회복지분야 등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 대응 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도 설치됩니다. 인수위원 명단도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차례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신속히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해서 안보와 민생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윤 당선인은 내일 코로나19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고요.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안철수 대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인수위 운영 방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의 성패는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공동정부 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인선 발표 이후에는 여러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선 발표 이후에 이 현안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번 달 안에 대장동 특검법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늘 주장해온 것이라며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실히 밝힐 그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불공정과 인권 침해 방지, 권리 구제를 위한 더 효과적인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 1,0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며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수화, 등급화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전격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민생과 통합을 원칙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불법, 불의와 싸워왔다면서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민주당에 필요한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올해 26살로 비대위 안에서도 가장 어린데요. 민주당에 따가운 질책을 해온 2030 청년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겼다고 윤 비대위원장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에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 창업가 김태진 동네 주민 대표가 합류했고요. 청년 주거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용 이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발개혁 논의에 앞장서온 최이배 전 의원, 부산 지역 원외 지역위원장을 지낸 배재정 전 의원도 명단에 올랐고요. 현직 의원 중에는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 등에 앞장서온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내일 아침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요. 이후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패배 수습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